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요즘 이제 좀 강의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영상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강의 영상은 어떤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매수 포인트와 어떤 매도 포인트, 자, 월봉은 어떻게 쓰고, 주봉은 어떻게 쓰고, 일봉은 어떻게 쓰고,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쓰고, 매물대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의미적으로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A는 B다. 결론을 좋아해. 결론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나오려면, 주변에 다양한 배경들이 있어요. 이 배경들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거는 A는 B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A는 B라는 거냐 C라는 거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이런 포인트들을 맞춰가면서 이 종목이 월봉은 어떻게, 자, 월봉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습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려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겠죠. 자, 강의 영상에서 좋아요 500개가 넘어갈 때 다음 강의 영상이 오픈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강의 영상을 찍어내고 있는데 오픈은 한 강의 영상에 좋아요가 500개가 넘을 때 다음 강의 영상이 공개가 되도록 제가 이제부터 세팅을 할 겁니다. 500개 넘으면 다음 강의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확 눌러주고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월봉은 어떻게 쓴다? 큰 흐름. 큰 흐름을 보고 여기서 섹터를 잡고 여기서 종목을 잡아서 내가 어떤 종목군에서 매매할지를 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인간도 그렇잖아. 인간이 태어나갖고 내가 어떤 방향의 진로를 가야 할지 큰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어디에 내가 이제 강한 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주봉을 보지. 조금 작은 흐름으로 넘어와. 자, 어떤 내가 이제 내가 문과 이과를 선택했으면 이과 안에서도 내가 이제 공대를 갈 것인가, 의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뭐 수학 선생님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는 게 이제 주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이게 선택에 따른 세부 선택이죠. 자, 매수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봉적인 측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적인 측면을 보고 뭐라 그랬죠? 매도를 한다 그랬어. 급등이 나오면 개인들의 심리라 그랬고, 주봉 같은 경우는 세력의 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력의 심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이 쭉 이렇게 서는 걸 보면. 근데 일봉에서 티가 안 난다? 개인들이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일봉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 주봉 추세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수익 보기가 쉽다 그랬어요. 오늘 보로노이 봐봐. 보로노이 보세요. 일봉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일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급등이 별로 없어요. 뭐 8%, 6%, 8%, 6%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 급등이 없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를 급등 하나 없이 만들어내고, 자, 오르면 조정 주고, 기간 조정까지 주고, 오르면 다시 계속 조금 짜잘하게 올라가. 근데 계속 올라가죠. 보로노이 오늘 어떻게 됐어? 그러더니 사람들 눈에 드디어 뜨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별로 눈에 띄진 않았지만 주봉상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주면, 이런 데서 그냥 아무 데나 사주면 오히려 일봉을 보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로노이로 수익 많이 봤죠. 자, 봐봐 여러분, 우리 지금 추천 언제 했어? 7월 5일날 이 보로노이를 또 편입했단 말이야. 6만원에 편입해드렸죠. 6만원에 추천을 드렸다고. 지금 얼마예요? 8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이제 보시면서 일봉이 이렇게 눈에 탁 튀었다. 그럼 이제부터 수익을 좀 챙겨주는 구간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일봉이 10%를 넘어가고 거기서 유지해주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눈에 띄는데 그럼 개인 심리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 11%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챙겨주는 생각까지 같이 가면서 이 종목을 바라봐주면 요렇게 지금 월봉, 주봉, 일봉을 흐름대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강의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옛날에 했을 때 지금은 거의 뭐 6개월 이상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올해 초에나 작년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하면 이런 이동평균선 강의도 최소 3, 4시간씩 해요. 최소 3, 4시간이고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3, 4시간 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길게 자세하게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시간씩 걸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와도 생각보다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이렇게 강의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복습 잘하면서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까지 또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하고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보시고 복습 잘하시고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가는 거예요. 자, 보로노이처럼 이런 복습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 유한양행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야. 자, 그냥 제가 이제 어떤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잡을 때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는 매수다, 데드 크로스는 매도다. 뭐 골든 크로스가 그거잖아요. 5일선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21선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갈 때 매수하면 수익 난다. 매도 봐봐요. 뭐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인 21선을 뚫고 내려갈 때 이렇게. 그럴 때 매도다 이러는데, 이런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지. 지금 결과를 갖다 놓고 원인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 자, 쓸데가 없어요. 왜 이동평균선 말하면 꼭 사람들이 이런 얘기만 해. 자, 이동평균선은 주식님 그런 거 아닌가요? 골든크로스 때 대부분 이동평균선 강의를 하거나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걸 꽃이라고 불러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다. 이거를 이동평균선 공부의 꽃이고 핵심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틀려먹은 거야. 자, 왜 틀려먹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까지가 공부예요. 왜 이동평균선을 공부할 때는 이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알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과만 가지고 골드크로스가 나오니까 매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매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래요. 절대로 맞지 않아요. 이거 맞다고 하는 거는 정말 공부도 안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 뭐 주식 전문가인가? 저 멍청이 아닌가? 이 생각밖에 사실은 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봐야 돼. 자, 여러분들 골든크로스면 여기서 매수해요. 봐봐.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어. 골든크로스가 나오잖아? 그럼 매수지, 여기.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언제 나와? 여기에요. 그러면 골든크로스 나왔어. 나온 다음날, 그날 예를 들어 여기서 맥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하면 여기서 팔 거야, 다음날? 그럼 우리의 어떤 개념이 깨질 거야. 주봉에서 보고 일봉에서 파는 개념이 깨지지. 그 개념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 매도의 개념이 깨져버리면 이동평균선은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매수면,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쳐. 그럼 여기 매도면 어디예요? 여기 뚫고 내려갈 때 여기야. 그럼 하루 지나서 보자. 여기 매도야. 매수 매도 이거 작살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볼 때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전자책 파는 놈들이나 어떤 주식책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짓거리예요. 여기도 봐봐.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럼 이거 급등 나올 때 사잖아. 그럼 어디서 샀든
그럼 여기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팔 거 아니에요. 확률상 이게 이 위에서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세를 크게 보고서 가는 거 보면서 뭐 골든 크로스니 봐봐 뭐 저기 이제 5일선을 이제 이동평균선이 뚫고 가니까 여기서부터 가져가면 되지 않니 이런 식의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후행 지표를 후행으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는 이동평균선 개념에서 지우세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강의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야. 골든 크로스가 좋다, 데드 크로스가 안 좋다 그거 아닙니까 두식님? 그런데 이런 개념은 저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저기 그 보조지표들 있죠. 보조지표. 뭐 오실레이터 같은 거 있고 MACD, 뭐 RSI 뭐 이런 거 있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 먼저 머릿속을 고쳐야 돼. 이거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는 제가 해드릴 건데 이거 보조지표 다 쓸데없어요. 이거 다 후행으로 만들어진 지표지 실제로 선행지표는 거래량밖에 없어요. 거래량과 수급에서 선행지표가 나오는 거고 이런 모든 보조지표는 그 선행지표를 가지고 나온 주가를 바탕으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가지고 원인을 해석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식님 주봉 보면 되지 않습니까? 주봉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맞아.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안 맞아요. 이게 맞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맞는 거 갖다 놓고 맞는 척 하니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동평균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의 개념 이 특히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개념을 일단 다 지워요. 필요가 없어. 그럼 대체 이동평균선이 뭔데요, 두식님? 이거부터 하자고. 5일선, 뭐 21선, 뭐 61선, 121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5일선은 뭐다? 5일간의 평균치야. 20일은 뭐야? 21선의 평균치 가격을 말하는 게 평균선,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동평균 가격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지표 이런 거 보면 자 여기서 지표를 추가해서 여기 보면은 가격 쓰면 이동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너무 작나? 그러니까 좀 여기 이동평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평균 가격이야. 그러니까 가격적인 거지 그걸 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서 61선이 있고 121선이 있어. 이 네 개를 제가 왜 썼을까요? 5일선은 1주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봉 보고 일봉 보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나오면 이게 5일선이야. 5일선 가격과 주봉의 가격이 똑같을 거야. 그리고 21선이 뭐예요? 1월봉입니다. 1월봉이잖아. 그리고 61선으로 가면 60일은 뭐 저기 21선 1월봉이니까 뭐 3월봉이겠죠. 그리고 이건 6월봉이고. 그래서 사실 241선 저는 원래 241선도 놓거든요. 이게 1년치야. 연봉이 나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비교를 딱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일봉을 보고 그런 비교가 그냥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주봉상 가격이 여기 있어. 근데 내 일봉이 여기 있네. 그러면 주봉 가격보다 지금 높은 자리에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약간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지 이거 하나 보고 뭐가 맞아서 한다? 그럼 바로 이거 작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그림이 안 맞는다고. 그림이 안 맞으면 공부를 해서 그림을 맞춰가는 내 이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이동평균선을 사람들이 뭘 보고 쓰자? 뭘 보고 쓰지? 자 이러잖아. 5일선 깨지면 매도다 뭐 이런 말 하죠. 5일선을 지지하면 홀딩이다. 뭐 5일선 깨지면 매도다 뭐 이런 거. 골든 크로스면
뭐 저 매수다 뭐 이런데 이 골든 크로스 개념 아예 빼버리고 지지하면 홀딩이다라는 거 자체가 결국은 5일선 지지 일봉에서 5일선 지지 홀딩이라는 함은 5일 평균 일주일에 이 매매 거래에 가담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야. 평균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깬다라는 것은 그 평균적으로 이번 주에 막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음봉으로 가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본전 깨지면 급등하던 종목이 내 본전 깨지면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 5일선 지지선이 깨지면 투매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이 의미를 해석해 드리는 거야. 5일선을 지지했다면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나가서 한 번 더 가. 근데 여기 봐봐. 5일선 깨지잖아. 그리고 특히나 5일선 제가 여기는 8일선으로 뒀는데 5일선 8일선을 여기다 두고 자 여기를 깨졌어. 그럼 뭐가 돼? 평균 5일적으로 5일 동안에 매매 거래에 가담한 사람들과 지금 이제 8일 동안 여기까지 보면 이제 20일까지 있죠. 5일, 8일, 20일 동안에 매매 거래에 가담한 사람들의 가격이 깨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투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매도다라고 하는데 다 나오고 나야 데드크로스가 돼요. 자 봐봐. 여기까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모르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팔아야 맞는 건데 자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미 투매가 시작이 돼버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래요? 여기 딱 뚫고 그럼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해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나오지. 왜? 작살나니까 투매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을 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거를 지지하지 못하면 매도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라는 이 의미가 결국 또 투매를 유도해서 한 번 더 마이너스 음봉이 또 나오게 만든다. 요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가지고 놀지 못하면 공부한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5일선을 지지하면 매수다. 이런 5일선을 돌파하면 매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 아래쪽에 있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이렇게 수익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에 뭐라 그랬어. 이런 지지와 돌파 개념이 아니라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때 매수하고 이 발산할 때 매도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지 사실은 이게 결론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들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제 조심해야겠다. 자, 모든 게 개념이 반대죠.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선택하고 매수하고 매도한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요 개념대로 가는 거야. 일봉 보고 매수하고 주봉 보고 여기까지 가면 매도하고 그럼 여기 월봉 보고 뭐 할래? 그냥 감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급등할 때 매수하고 주봉 보고 버티다가 결국은 손절하고 이게 끝나버리는 거야. 이 개념을 완전히 반대로 가야 돼요. 이동평균선 똑같아. 지지하면 돌파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렴하고 발산하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이딴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5일선의 의미가 그렇다면 21선은 어떻게 써? 21선은 한 달입니다. 자 5일씩 4번 있잖아. 4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야. 월봉이야. 그러니까 월봉상 가격 평균 가격이 21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21선 지지에 사면 좋다. 21선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팔아라 이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게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념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반대로만 행동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돈 잃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선을
만약에 어떻게 21선 어떻게 활용해야겠어? 그냥 이런 개념만 일단 탑재를 해요.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매매한 평균적인 가격이다. 이 가격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일단은 버티다가 손절이 많이 나오겠죠. 대신 손절도 나오겠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도 많이 나오겠지.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이 보통 21선을 하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매가 5일선이나 11선이나 이런 데서 꽤 나오지만 결국 21선과 만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돼. 21선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5일선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5일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패턴이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활용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부터 잘못된 것부터 바꿔야 돼요. 지지하면 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해. 주봉상. 그러니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추세가 나올 때 주봉상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 봐라 라는 말을 하죠. 그것은 대시세가 나왔을 때 얘기인 거야. 이런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그 5일선의 얘기가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런 대시세가 전체적인 대시세가 나왔으니까 나올 때는 이 박스권을 뚫고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게 적용이 돼. 봐봐, 지금까지 5일선 한 번도 안 깼잖아요. 적용이 되는데 이 아래에선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봐봐, 여기선 그렇지가 않아. 깬다고요. 이거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되려면 이런 박스권을 했다가 뚫고 대시세가 나오는 여기서 주봉 5일선을 따라가라 요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서는 안 돼요. 안 맞아. 여기선 왜 따라가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시세를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투매를 막 만들지 않아. 이게 결국은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되냐, 매집을 거쳐야 되잖아. 매집을 하려면 뭘 해야 돼? 투매를 유도해야 돼요.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깨는 거야. 근데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세력이 진짜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세력이 이 주가를 여기선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규 매수가 또 매물을 잡아먹고 어지간히 내려가면 또 세력이 받쳐주고 다시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급등이 나오고 새로 나오는 매물을 또 신규 매수가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가 나올 경우에 적용되는 게 이동평균선을 깨지 말고 일주일간의 평균적인 선을 깨지 말고 쭉 올라가는 거. 그런 종목이 이제 대시세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기술, 새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맞는다고. 지금 주봉이나 뭐 일봉이나 좀 제가 항상 5일선 하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요 8일선을 쓰기 때문에 사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11선은 안 보고 8일선을 봐요. 5일선하고 8일선이 5일선, 11선 사이에 있는 게 이 8일선인데 8일선이 상당히 잘 맞아요. 5일선을 깨고 내려올 때도 8일선 지지하면 요거는 투매가 순간적으로 더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이슈가 나오다 보면 일봉에서 어긋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심리. 일봉은 개인의 심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개인이 막 탔다가 급등하는데 탔다가 5일선 깨트릴 때 투매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 때문에 조금 더 미끄러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8일선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심리적으로 5일선 깨지면 이제 주식 매매 좀 한다는 사람들의 투매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켜주면서 11선까지는 안 깨고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들이 보통 8일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일선 여기다 놨죠. 8일선을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야. 어떤 포인트지. 자, 예를 들면 뭐 8일선 놓고 가면 아주 안정적으로 가요. 여기 보면 이제 5일선 한번 깨지잖아. 그럼 저는 최종적으로 8일선을 한번 봐. 자, 예전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수페타시스도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추세는 이게 정고점 뚫고 딱 여기잖아. 그러니까 박스권 뚫고 여기도 보시면 에이스베타 지수 여기 뚫고 올라갈 때 이게 적용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5일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대시세라고 불러서 주봉 5일선을 따라가라 요런 얘기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데 이해는 안 돼. 골든 크로스야. 그럼 데드 크로스 언제까지 기다릴래요? 예를 들면 주봉 보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있어봐. 데드 크로스 여기서 파는 거야. 골든 크로스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맞아떨어져 보여.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파는 거야. 그러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차트만 갖다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구나 라고 하는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자, 이런 데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여기서 갖고 왔을 때 그럼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야 사고 여기 데드 크로스야 팔어? 그래서 파니까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폭등 나왔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또 사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오늘 이동평균선에 이건 이해야 이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영상이고 이제는 활용적인 부분도 좀 이제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 20분 정도 26분이나 벌써 지났어. 그러니까 이걸 한 영상에 담는다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1편, 2편, 3편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은 한 3, 4편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오늘 알아야죠. 정리 한번 할게요. 5일선, 21선, 61선, 뭐 241선 뭐 이렇게 있어. 자, 5일선은 뭐다? 주봉이다. 21선은 뭐다? 월봉이다. 뭐 61선은 모르겠어. 뭐 한 3월봉 되겠지. 241선 1년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은 가격 이동평균이다. 평균적인 가격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을 무너뜨릴 때 투매가 나오는 것이고 지지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버텨주니까 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요 정도의 해석만 가지고 와요. 더 해가지고 이거를 뭐 깨고 내려갈 때 팔면 이상하게 지금 패턴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은 수익도 다 까먹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고 다시 돌파할 때 사버리면 뭔가 더 높은 가격에서 사게 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매매에 쓰지는 말자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 활용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돌파적인 자리에서 특히나 어떤 이 시세가 나올 때는 시세가 나오면 가격에서 투매를 일으키진 않죠. 매집할 때 여러분들이 이 투매에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드크로스든 이런 게 나오면서 투매를 유도하는 거지 실제로 큰 시세가 나올 때는 이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탑재하고 하나씩 공부를 해가야 돼요. 이 개념이 없으면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져.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공부가 나오고 이동평균선을 배웠는데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오늘 이 생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탑재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하시고 잘 적어두세요. 이동평균선 다음 강의를 또 할 건데 또 역시나 좋아요 500개 이상이 돼야 다음 강의를 볼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거 실제로 제가 다 비싼 강의비 받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을 먹었어. 내가 주식의 정석이라는 요것을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이 엄청난 걸 집대성을 할 거예요. 강의가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200편이 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영상을 소중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요건 잘못됐구나, 요거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공부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쌓아가세요. 제가 하반기까지 찍을 건데 한 6개월만 공부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 편 이어서 저는 찍을 건데 좋아요가 많으면 다음 게 공개된다. 알겠습니까?